유사투자자문업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가를 받고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해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등장인물 주린이는 한 업체에서 가지고 온 SNS나 전화로 종목이 급상승한 것을 보고 절실한 마음에 믿고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주린이의 생각과는 달리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종목들은 오히려 수익은커녕 손실로만 나오고 있고, 에다가 계약서상의 월 지급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에다가 믿고 거래했던 추천 종목은 물려 있어서 더 이상 매수할 금액도 없게 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투자 자문을 하여 좋은 수익을 내주는 고마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 투자 자문업에 대해서 피해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게 되어 금감원은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는 있다지만 하루에 약 40여 개의 유사 자문 업체들이 등록이 돼가고 있습니다. 허가가 아닌 등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에만 맞으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사 투자 자문 회사에서 전문적인 실력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이 불법 혐의가 다수 발생돼 가고 있고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이 아닌 투자 자문 회사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감사를 받게 됩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가고 있는가 반면에 일부 비양심적이고 비전문적인 유사 투자 자문업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전문적인 유사 투자 자문 업체에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할까요? 계약 전에는 당일날 시외 상한가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마치 자신의 업체에서 추천한 종목인 것 마냥 SNS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익을 확신을 하죠. 이런 비전문적인 유사 투자 회사들은 계약 후에는 이제 자기네 실력들은 어디 가질 못하죠. 비전문적이다가 보니까 추천 종목이 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를 주장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서상에 과대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회유책으로 고액방으로 넣어주겠다며 유도를 합니다. 시간을 더 끄는 것이지요. 이것도 2차 피해 중에 하나입니다. 주린이가 계속 해제를 요구를 하며 카드사 민원의 환불을 받아가게 되면 바로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약철회 등에서는 이미 14일 날 이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지만 아쉽게도 유사 투자 자문 업체와는 이 14일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인터넷 콘텐츠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건 역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제시한 내용이지 그 업체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린이는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직접 가든지 아니면 사이버 상담으로 예약을 통해서 상담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부원에서 공문을 제기를 해주든
업체와의 조율을 해주는 것은 말 그대로 권유일 뿐이지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 내는 방법밖에 없지요. 따라서 주린이는 업체의 각종 증거들을 모아야 하고요. 내용 증명으로서 그 업체의 나의 사실을 고지해야만 합니다. 이로써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불공정 거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상향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구별을 짓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의 유형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1대1로 트레이닝을 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더의 계좌와 연동이 돼 가지고서 동일 주문을 통해 가지고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투자자의 판단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매도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손해보았을 때 연락을 해보니 그 사원은 자기 업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 그 사람과 합의보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그런 행위들, 이 이외에 불법 행위 유형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주린이 입장에서는 1년치 계약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계약 해지를 주장을 하고 내용 증명을 그 업체와 피지사, 그 다음에 카드사에다가 보내고 민원 제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의 환급이 됩니다. 카드사에서는 민원이 많은 업체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소보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조사관이 카드사와 업체에 공문을 내용을 발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사에서는 그 공문을 보고 업체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 하게 되면 그 업체가 1년 계약금을 포기를 하게 되고 환급을 해줍니다. 일부 환급 대행 업체라고 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건 역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식적이지 않은 이런 비전문적인 유사 투자 회사들은 네이버 카페나 각종 SNS를 감시를 하면서 자기네 업체가 있게 되면은 게시판을 내려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카페에서는 이렇게 네모에 표시된 것처럼 거의 대부분 삭제를 시키게 되죠. 이제 법 없이도 살 것만 같았던 이 주린이는 업체에서 환불을 해줬기 때문에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주린이에게 해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린이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때부터는 정식 소송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3천만 원 이하는 소액 재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양식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등에서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린이 입장에서 희망적인 판례를 찾아보니 대법원까지 간 소송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손해를 만약에 입혔다면 고객은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해서 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주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전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조사를 하면서 주린이에게 참고할 만한 법률 근거를 제시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서 위법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나 과실은 이것이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투자를 조언을 했을 때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은 자본시장법 제37조입니다. 신의칙인데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네 이익을 얻게 되면 안 된다라는 믿음 기반의 계약을 신의 취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판 같은 경우는 업체의 과대한 위약금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제시하는 금액에 대한 합의금,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 발전이 되지 않는 실속 없는 소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불쌍한 주린이에게 두려움을 활용을 해서 2차 피해를 유도하는 행위들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업체가 만든 계약서를 사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선에서 합의 보고 끝내는 정도의 소액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공공의 표준 계약서 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이것에 준하여 실시가 됨으로써 투자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자지 않고 찾는 권리, 유판사와 함께 하세요.